자, 9월 19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2,0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어제 FOMC 발표가 있었죠.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점도표나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리고 거기에 인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차트를 살펴보시면 저번에 말했죠. 여기에서 이제 삼각수렴의 가능성 얘기했는데 지금 삼각수렴 잘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삼각수렴의 윗부분 올라와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이 채널, 큰 틀에서 이 채널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차트상으로는 여기 있는 빨간색 이 채널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는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차트상으로도 더욱더 빠른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위치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저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상승분의 0.382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382 구간,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57,000달러인데 그때 제가 롱 포지션 진입하는 이유가 382 구간과 빨간색 추세선, 여기에서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고,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잘해주고 있는 거고, 말했던 이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제 오늘 새벽이죠. 3시에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신선했던 거는 0.5포인트 빅컷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를 좀 드린 부분이 파월의 발언, 자, 19년도도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맞죠? 코로나 때 이제 4년 6개월 만이라 했는데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게 19년도인데, 이때 금리 인하 발표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넘게 떨어졌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강조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시장은 불안감에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독인다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FOMC 발표 5시간 전이죠. 5시간 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이고, 어떤 인하를 할 것인가, 0.5인가 0.25포인트인가 이거고, 그리고 점도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파월 연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월이 만약에 앞으로 경기 둔화,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금리 인하를 하던 말던 파월이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하락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고금리를 유지를 오랫동안 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내가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 얘기도 이야기 드렸죠. 그럼 실제로 파월 의장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였고, 그리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경제는 튼튼하고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시간이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는 게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 요약본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연준에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느냐? 안정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잡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 지표에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구나. 지금 연준이 이중 목표라는 게 고용과 물가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 물가 지표가 나올 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 지표도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연설 내용 하나하나를 요약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던 최대 고용, 이제 앞으로 이 고용 지표가 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지표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좀 강하게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제는 높게 나오는 게 좋다. 왜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면 좋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초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목표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딱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GDP 연간 2.2% 증가를 했고, 지금 소비 지출 증가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GDP 성장 견고할 것 예상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준 거죠.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 튼튼해. 경제 튼튼해. 지금 다 좋아. 지표 좋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목표 다 왔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번 영상에서 다뤘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마다 오히려 가격은 하락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번에 이 부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금리 인하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 이전에는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상승 쪽에 무조건 롱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저는 롱을 본다라는 얘기를 지난 영상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파월 의장이 시장을 잘 다독이면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 4.4%, 그러니까 4.5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지금 5.0이죠. 여기서부터 두 번 정도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를 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상대로 예상대로 된다면 이 정도가 딱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FOMC 여기에서 끝났고 지금 두 번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0.25포인트나 아니면 한 번 0.5포인트 하고 비컷하고 나중에 그냥 동결, 이런 식으로 일단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남았다.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앞으로 FOMC 있을 때 오히려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FOMC 때마다 금리 인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FOMC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FOMC 빨리 와라. FOMC 오면은 그때 또 가격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도표를 보면은 지금 이게 6월달 점도표고 이제 9월에 나왔는데 딱 두 단계씩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 여기로 왔고 여기 있던 사람들 여기로 와서 지금은 금리를 4.5포인트 아직 두 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금리 인하, 이번에 있을 11월, 12월에 있을 이때 FOMC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오히려 그때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FOMC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FOMC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본을 다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 18일날 보시면 숏 잡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저항 맞고 있었기 때문에 숏을 잡고 있다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빨리 정리를 했죠. 어제 FOMC 발표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숏을 본 이유는 일단 단기적으로 FOMC 직전에는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숏을 잠깐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빨리 숏 정리돼야지 롱을 빨리 잡을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일단 FOMC 발표 전에 흔들죠. 그때 이제 숏 포지션 빨리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 19일 새벽 4시였어요. 저 이제 밤을 샜거든요. 이제 FOMC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는 건데 계속 연설까지 지켜보다가 내용들 종합해서 움직임 보고 여러 지표 보고 지금 롱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현재가로 롱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602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때도 다들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참 힘들 겁니다. 이때 다 체결되셨고 그리고 1차 포지션 일단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확보 먼저 해주고 1차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로 매도 진행한다. 현재가로 진행한다. 이게 오늘 아까 오후거든요. 영상 찍기 전인데 여기에서 수익률 157%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점 정리드리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시장을 다독여주고 경기가 튼튼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롱 관점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